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두 아이가 너무 많이 달라요. 큰 아이는 공부도 못했고 정말 싫어했고요. 작은 아이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좋아했어요. 꽃이 날아가도 민들레. 결국에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은데 이게 진리예요. 큰 아이는 큰 아이고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 그거거든요. 자기답다라고 하는 거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상을 너무 강요하기보다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먼저 잘 알도록 노력하는 거. 저는 이게 부모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엄마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엄마들의 이야기 망군감TV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독서 운동 한 길을 걸어오신 선생님이신데요. 책 육아의 산 증인, 그리고 지금도 많은 엄마들과 학부모 그리고 아이들에게 책의 중요성과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교육하고 계시는 백화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1984년에 교사로 발령을 받아서 2015년 2월까지 교사를 하다 지금은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독서 강연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글도 쓰고 책도 열심히 읽고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어떤 경험을 조금이나마 나눠줄 수 있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선생님 책을 몇 권 갖고 왔습니다. 책으로 크는 아이들, 도란도란 책 모임,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도서관. 최근에는 또 시니어 그림책 운동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엄마와 도자기 이 책도 출간하셨고 많은 책들을 내셨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선생님, 네. 책 왜 읽어야 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이제 저도 오랫동안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도 던져봤고 또 많은 이들에게도 던져봤어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독서는 가던 걸음을 멈추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날은 너무나 사람들이 바쁘게 살잖아요. 내가 누구지? 그럼 잘 살고 있나? 사실 이런 질문을 별로 해보지도 못하고 하루가 휙휙 지나가요. 그리고 누가 뭐 집을 샀다더라, 누가 주식에서 성공을 했다더라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조급증이 일어나서 막 앞으로 달려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죠? 근데 저는 사람은 내 중심을 좀 단단하게 잡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진짜 살려고 하는 삶은 어떤 건지, 가치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건지 이런 것도 물어보면서 사는 것이 저는 그냥 인생인 것 같거든요.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시간이 주어져요. 내 안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도 하고 타인의 마음도 더 들여다보게 하고 그런 힘을 주는 게 저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간을 좀 더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 저는 이제 그 힘 때문에 제가 독서는 꼭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이건 현실적인 문제인데 오늘날은 지식정보 기반 사회란 말이에요. 4차 산업혁명도 다르지 않거든요. 큰 범주 안에서는 지식정보 기반 사회에 있는 거니까 그런 시대에 제대로 알아야죠. 지식을 쌓아야 되고 정보를 얻어야 되고 그런 사람만이 취업도 잘 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또 문제로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독서를 차근차근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아이가 조금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독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아이들을 독서 교육으로 이제 책으로 키우셨는데 책 육아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이렇게 두 아이들 키우면서 먼저 선배의 엄마로서 깨달았던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편하게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책은 좀 답답하잖아요. 이게 그림은 있어도 여기에는 움직임이 없고 소리도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책을 사실은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태아였을 때부터 제가 큰 소리를 내서 책을 읽었어요. 넓고 넓은 밤하늘에 누가 잠자나 노래도 했다가 네. 그냥 하늘나라 아기 별이 깜빡깜빡 잠자지 그냥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기가 들으라고 일부러 아기 책을 큰 소리 내서 읽기도 했거든요. 아기 책의 그 공부는 태아에서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네. 인간의 뇌에 문자 해독력 이런 DNA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타고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건 그냥 선천적인 거잖아요. 아주 나중에 문자라고 하는 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뇌 속에 그게 DNA로 심어져 있지는 않고 후천적으로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읽어주고 잠잘 때 동화 테이프 들려주고 집에 책을 많이 깔아놨었어요. 이사 갈 때 사람들이 책을 많이 버리고 가잖아요. 네. 저는 그걸 주워와요. 그래서 깨끗이 닦아요. 그리고 그것까지 애들 블록 쌓기 놀이, 집 짓기 놀이를 하게 했죠. 또 애들이 좀 크고 난 다음에는 서점에 데리고 가서 니네가 좋아하는 책 2권씩 골라봐라. 무조건 사줘요. 그 대신 엄마가 좋아하는 책도 읽어야 된다. 아, 대부분 얘들은 만화책을 고르죠. 그렇죠. 편한 책. 네. 네. 그렇지만 다 사줘요.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띄워서 읽게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 애들이 책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언제부터 발생을 하느냐면 아이들이 10살, 11살이 되면서부터는 부모를 따라다니려고도 하지 않고 엄마가 권하는 책은 일부러 외면하고 네. 그런 현상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나타나요. 아이들은 이제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집 애들도 똑같이 그랬었고요. 우리 큰아들도 만화책만 그렇게 보려고 그러고 작은 아이는 추리소설, 판타지 소설만 보려고 그러고 그때는 친구의 도움이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때는 이제 친구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함께 묶어주면서 책을 같이 읽게 했더니 한독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더라. 선생님, 두 아이가 다르잖아요. 네. 네, 책을 통해서 또 친구와 함께 책 모임을 통해서 장성하게 키우셨는데요.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선배님으로서 지금 아둥바둥하는 엄마들에게 아이를 키워보니 이렇더라 이런 메시지를 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거든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두 아이가 너무 많이 달라요. 큰 아이는 공부도 못했고 정말 싫어했고요. 작은 아이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좋아했어요. 작은 아이는 맨날 문제집만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사달라고 그래서 제가 커트를 할 정도로. 큰 아이는 문제집을 줘도 안 풀어요. 아예 안 해요. 이렇게도 다른가. 그럴 때마다 이 책 혹시 아세요? 민들레는 민들레.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민들레는 민들레. 혼자여도 민들레. 둘이여도 민들레, 꽃이 피어도 민들레, 꽃이 날아가도 민들레. 결국에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은데 이게 진리예요. 큰 아이는 큰 아이고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 그거거든요. 자기 답다라고 하는 거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이를 잘 키운다는 거 누구든지 다 잘 키우고 싶은데 잘 키운다는 게 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두 아이를 키우면서 잘 키운다는 것은 그 아이답게 키우는 것이겠구나. 내가 바라는 어떤 또 아이 상이 있죠. 물론 그 상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 상을 너무 강요하기보다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먼저 잘 알도록 노력하는 거. 저는 이게 부모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큰 아이 너는 누구니, 작은 아이 너는 누구니, 너는 민들레니 장미니 일단 물어보고 그 아이가 민들레는 민들레답게 장미는 장미답게 자기 꽃을 피우게 도와주는 것. 아, 이게 교육이구나. 저는 그 생각을 그냥 이 부모 되면서 또 교사로 오래 살면서 마지막 결론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선배 엄마로서 네. 저는 꼭 그 당부는 드리고 싶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병법에서. 너를 알고 나를 알아야지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듯이 아이를 키우는 것도 교육하는 것도 똑같다. 근데 우리는 아이를 안다고 생각하죠. 네. 근데 사실 잘 몰라요. 굉장히 인간은 그러니까 신비의 존재라고 해야 되나 아주 그리고 복잡해요. 네. 이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더 깊이 관찰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이제 책을 보는 거잖아요. 네. 좋은 엄마가 되려면 엄마들도 부지런히 공부를 하시면서 또 아이도 더 깊이 관찰하면서 애들이 자기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네, 선생님 책 속에도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네, 그거죠. 네, 네. 그 문장이 생각이 나네요. 네, 공부가 네. 필요해요. 뭣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엄마가 되잖아요. 네. 그래도 저는 교사이기 때문에 이미 좀 아이들 경험이 있었거든요. 엄마 되기 전에. 네. 그리고 교육학을 공부를 했잖아요. 어느 정도는 준비가 좀 되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굉장히 다르고 갑작스러운 느닷없는 일들이 생겨나고 근데 애는 다시 그 어린 시절로 되돌려가지고 다시 키워볼 수가 없거든요. 한번 지나면 그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네, 너무 소중한 시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부모 공부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좀
정말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육아에 관계되는 그 선배들의 이야기, 전문가들의 이야기 책으로도 읽어보시고 이런 연수도 듣고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좋은 강연이 있다 그러면 그런 공부도 좀 하시고 특히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어주고 싶은데 좋은 책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모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기를 당부를 드려요. 망공감 TV 좋아요, 구독, 알림, 공유 많이 해주세요.